저를 소개하실 때 한국 토마스 베리 협회 회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토마스 베리 때문에 여기에 벌써 몇 번째죠? 무슨 계속 지금 5회째인데 제가 한 3번인가 4번 정도 연이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토마스 베리 얘기만 나오면 이제 저보고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 토마스 베리를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다음에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토마스 베리의 생태사상과 여성의 지혜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토마스 베리는 다 아시죠? 토마스 베리는 1914년부터 2009년까지 사신 분인데 95년을 사셨죠. 돌아가신 지도 벌써 11년이 됐네요.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전공이 문명사학이에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하려면 이제 문명사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명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큰 학문이라는 거를 제가 토마스 베리 신부님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문명사학은, 문명이라는 거는 문명 아닌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문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하세요. 이분이 여성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엮여 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여성학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또 신앙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신학자는 아니에요. 여성 이야기도 하고 신학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성이건 신학이건 다 문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이렇게 다루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문명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쭉 보시면서 지금 현재 문명이 산업 문명 시대인데, 산업 문명이 이제 끝부분에 와 있다고 진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문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면서 이제 생태 문명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태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세계관, 필요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우주론, 뭐 새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펼쳐내시는 것이 당신의 일생에 걸친 저걸로 보신 거죠. 이분이 이제 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큰 얘기에서는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큰 이야기의 단점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이제 부실하게 보인다 그럴까, 좀 자세한 얘기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이분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죠. 이 큰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커다란 얘기를 할 때에는 이분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문명사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 페이지면 끝납니다. 구석기 문명. 구석기 문명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한 줄. 근데 거기서 뭘 이제 사람들이 했냐면은 생존을 한 거죠. 자연 속에서 생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석기 문명으로 들어가죠. 보통 뭐 10,000년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농업을 시작하고 뭐 부족 시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길러가지고 가축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한 5,000년 전에 철기 문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철기 문명에 들어가면서 가부장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고대 문명이 열리고 고등 종교가 생기고 고대 제국이 태동하는 그런 시대죠. 철기 시대도 한 5,000년 가죠. 그러다가 한 300년 전부터 이 산업 문명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산업 문명의 이 파워는 굉장히 크죠. 시작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죠. 거기에는 이제
과학과 기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긴 것인데 그거와 함께 이제 민족 국가도 생기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 파괴 문제까지 이 산업 문명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 문명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큰 화두죠. 근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산업 문명은 계속 못 간다. 그래서 다음 문명의 이름을 생태 문명이라고 정하신 것이죠. 근데 아직도 산업 문명을 계속 밀고 나가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죠. 산업 문명의 과학과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은 그래서 첨단 산업 문명으로 나아가면은 환경 문제도 극복하고 또 더 발전한 문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도 얘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첨단 과학 문명이냐 아니면 생태 문명이냐 그 둘의 갈등 관계 속에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 말씀은 이제 당연히 생태 문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직도 큰 흐름은 첨단 과학 문명 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쪽으로 갔다가는 500년 후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첨단 과학 문명의 미래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생태 문명으로 가면 생태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문명인데 그런 문명으로 가면 뭐 500년 후가 됐건 1000년 후가 됐건 뭐 10,000년 후가 됐건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생태 문명으로 가야 한다. 이게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은 이 문명에 대한 진단을 하실 때 가부장제와 관련해서 시대 구분을 한 적도 있어요. 이분이 문명사적인 얘기는 많이 하시고 이제 여성주의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 문명을 주도해 가는데 큰 힘이 가부장제라는 패트리케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이제 문명을 조금 구분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가부장제가 있고 가부장제 전 시대가 있고 그래서 가부장제 전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는 가부장제 후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가부장제 전 시대는 이제 패트리아키고 그때는 이제 마트리센트리 피어리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성성이 중심을 이루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부장제는 가부장이 부성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부계라고 그럴까 그 남자들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세력이 이제 주도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시기를 한 가부장제라고 보는 거죠. 가부장제 전 시대는 아무래도 신석기 문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부장제는 이제 철기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지난 5,000년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철기 시대고 그거는 가부장제 시대였다. 그리고 가부장제를 주도했던 4개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걸 설명을 하는데 고대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종교들 불교가 됐건 힌두교가 됐건 힌두교가 먼저 힌두교, 불교, 유대 그리스도교 다 그것들 다 가부장제 시대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국가, 근대 와서는 국가, 그 다음에 또 현대 와서는 기업 이런 것들이 다 가부장제의 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회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가부장제 다음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표현이 재밌는 게 그전에는 이제 마트리센트릭이고 패트리센트릭인데 가부장 후 시대에는 옴니센트릭이라는 말을 써요. 옴니센트릭. 전체 중심적이라고 그럴까요?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거라고 그럴까요?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조금 앞서는 쪽이 그 생태 여성주의가 좀 앞서가지고 주도는 하겠지만은 이 옴니가 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중심적인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옴니센트릭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네 개가 아니라 네 겹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네 겹의 지혜가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잘 이렇게 시너지가 날 때 그때 이 생태 문명, 가부장제 이후의 문명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그 글 중에 네 겹의 지혜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네 개의 지혜가 아니고 네 겹의 지혜예요. 근데 요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 네 겹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겠어요. 네 개하고 네 겹은 다르죠. 네 개는 네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볼 때는 이 네 개가 네 겹으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네 겹이 어떤 겹이냐면은 그 아까 구석기부터 이렇게 그냥 훑어온 얘기, 우리 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다 하는 얘기를 다시 훑은 이유는 그 네 겹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구석기를 지내면서 토마스 베리가 볼 때에는 원주민의 지혜가 쌓였다는 것이에요. 원주민의 지혜. 원주민의 지혜는 뭐냐면은 자연 안에서 생존하는 지혜예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를 지내면서 여성의 지혜가 축적됐다는 것이에요. 여성의 지혜는 양육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존적 전통의 지혜. 이거는 고대 시대, 철기 시대의 지혜인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모습이 이제 지배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초월적인 것에 대한 통찰이고, 사회적으로는 좀 지배적인, 하이어라키적인 것이 나타나지만 하여튼 거기에서도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과학의 지혜. 이 네 겹의 지혜가 다 그 시대를 지나면서 쌓인 지혜라고 본다는 것이죠. 조금 보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토마스 베리의 표현이에요. 그 자연에 대한 어떤 통찰들 있잖아요. 그 자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는 것이에요.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이런 것에서 어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계가 바뀌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요. 거기서 사람 마음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또 번개가 치고 뭐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많이 끼치죠. 물론 지금은 옛날만큼 영향을 끼치지는 않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구석시대에는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응하면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생기는 근본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혜. 여성의 지혜를, 여성의 지혜 설명이 많은데 저는 이런 표현을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 쓰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몸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대한 지식과 연결시키고 정신을 영에, 이성을 직관에, 지적 분석을 감각적 의식에, 고립을 친밀성에, 객관적 거리를 주관적 현존에 연결시키는 능력이 여성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여튼 뭐 여성주의도 요즘은 이제 결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토마스 베리 신부님 볼 때는 그 여성이 지니는 이런 통찰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존적 전통의 지혜. 그거는 이제 고대 시대를 지나면서 또 고등 종교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것의 통찰을 지내면서 어떤 초월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존적 전통의 지혜는 그 이제 서양사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 문명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또 근대 중세 때에는 어떤 서구의 대학 전통, 그런 전통들이 다 보존적 지혜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과학, 근대 이후 이제 산업문명에 들어가면서 과학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과학시대가 처음에는 이분법이,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보는 그것으로 이제 과학이 시작이 됐죠.
근데 과학이 점점 더 이렇게 현대로 오면서 통찰하는 바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과학을 통해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토마스 베일은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은 사실은 그 전에 앞선 세대가 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이 현대 과학이 와가지고는 그것을 데이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유니버스라는 표현이 그런 것이죠. 하나의 G잖아요. 유니버스라는 멀티버스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통찰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하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도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된 것 이것이 의식의 위대한 변화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네 겹의 지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네 겹의 지혜의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성은 다 모든 것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앞으로 문명에서는 그 여성주의 쪽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이제 여성 얘기가 좀 많아요. 근데 토마스 베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여성 얘기를 하더라도 네 겹 안에서 여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성 위주로 좀 지내왔던 데에서도 거기 휴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문명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얻은 통찰은 그대로 살리면서 긍정적인 것은 살리면서 또 그 전에 더 있어왔던 여성적인 어떤 가치라 그럴까 특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같이 종합하고 또 현대 과학적인 것도 종합하고 또 옛날에 원주민 얘기도 함께 종합하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그 원론은 그런데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죠. 남성들이 좀 물러설 필요가 있다. 거기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남성들이 가부장제적인 지배를 좀 포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성이 더 드러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주도적인 힘이 여성적인 힘, 에코페미니즘적인 힘, 근데 특별히 그 페미니즘도 필요하지만 그 가부장제의 치우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도 필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더 생태 문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에코가 붙어야죠. 에코 페미니즘이 앞으로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